안녕하세요. 디지털 리터러시 강사 박주연입니다. 저희가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해서 이제부터 배워볼 건데요. 첫 번째 강의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이해, 주요 개념, 디지털 리터러시의 유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디지털 리터러시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정의를 알아볼 수 있는데요. 디지털 리터러시 혹은 디지털 문해력, 이 개념은 동일한 개념입니다. 크게는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깊게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추후에 다른 강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용어는 모두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설명하는 데 사용합니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저희가 정보를 탐색하기도 하고 이해하고 활용하고 조합하여서 표현하는 개인의 능력을 의미를 하는데요. 쉽게 설명해서 내가 정보를 수집을 했다면 그 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지털 리터러시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단순히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 능력을 넘어서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하고요.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기도 하고 정보를 윤리적으로 사용하는 능력까지 포함이 되죠. 디지털 리터러시는 현대사회에서 필수적인 역량으로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유네스코에서는 종합해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직장, 일자리, 창업과 같은 목적을 갖고 디지털 기술 활용을 하고 정보를 안정화하고 적절하게 탐색하고 관리하고 이해, 통합, 소통, 평가하고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다. 디지털 소양은 컴퓨터 리터러시, ICT 리터러시, 정보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적용된 역량을 복합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라고 유네스코에서 밝혔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의 용어의 역사를 볼 수 있는데요. 1997년부터 시작합니다. 폴 길스터라는 작가는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제목의 저서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길스터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네트워크 환경에서 정보를 평가하고 활용하는 능력으로 정의했습니다. 이 용어는 미국을 중심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의 역사적 배경을 순서대로 한번 볼 텐데요.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전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을 익히는 데 초점을 뒀다면 기술 발전과 함께 정보 접근, 의사소통, 문제 해결 등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게 되었죠. 첫 번째는 초기 컴퓨터 사용입니다. 타자, 명령어, 입력 등 기본적인 컴퓨터만 사용이 가능했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두 번째에서 인터넷 보급과 정보 접근이 가능해졌죠. 그러면서 웹 검색이라든지 정보 탐색, 이메일 사용 등이 가능해졌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셜미디어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소셜 네트워크, 온라인 커뮤니티,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이 가능해졌고요.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서 데이터 분석,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죠. 디지털 리터러시는 컴퓨터 사용에서 시작하여 정보 접근, 커뮤니케이션,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디지털 리터러시는 개인의 정보 탐색이라든지 사회 참여, 경쟁력 향상에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갈 텐데요. 첫 번째로는 경쟁력 강화입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의 필수적인 역량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은 개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요.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주기도 합니다. 또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데요. 디지털 리터러시 안에 다양한 유형들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잘 활용하시다 보면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다양한 디지털 도구와 기술을 활용해서 업무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소통 및 협업 확대입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다양한 디지털 채널을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소셜미디어,
비디오 컨퍼런싱 등을 활용해서 효과적인 의사소통, 협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디지털 리터러시의 기본 기술을 저희가 이제부터 파악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컴퓨터 기본 활용입니다. 디지털 리터러시의 기본은요,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루는 거죠. 컴퓨터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라든지 파일 관리, 인터넷 검색, 문서 작성, 데이터 입력 등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모바일 기기 활용에서는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와 같은 이런 모바일 기기, 현대 사회에서는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모바일 기기의 기본적인 기능, 앱 설치 혹은 사용, 통신 및 데이터 활용, 모바일 결제 등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인데요. 이메일, 메신저, 화상회의 등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도구는 소통의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여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디지털 콘텐츠 활용인데요. 디지털 콘텐츠는 정보, 교육,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검색하고 이용해서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요, 디지털 리터러시의 핵심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리터러시의 구성 요소인데요. 첫 번째로는 정보 탐색 및 활용입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를 찾고 활용하는 능력은요, 중요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양한 검색 엔진과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찾아내고 분석하는 능력을 갖추셔야 돼요. 또한 정보의 출처를 신뢰성 있게 판단하고요.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올바른 정보를 선택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디지털 도구 활용인데요. 컴퓨터, 스마트폰, 인터넷 등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능숙하게 활용하는 능력은 필수입니다. 문서 작성, 자료 분석, 프레젠테이션,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디지털 도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으면 저희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전문가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의 활용 분야인데요.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삶과 직무 환경 모두에서 필수적인 역량인데 정보 탐색, 의사소통, 문제 해결, 창의적 사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는요, 교육, 직장, 사회 참여 등 다양한 영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학생들은 온라인 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디지털 도구를 통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디지털 리터러시가 필요로 하겠죠. 직장에서는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프레젠테이션, 온라인 협업 등 다양한 업무 수행에 디지털 리터러시가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겠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의 유형은요, 다양하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선 4가지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리터러시입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를 찾고 평가하고 사용하는 능력입니다. 정보를 효과적으로 검색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구분하기도 하고 정보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보를 윤리적으로 활용하고 저작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셔야 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입니다. 디지털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다양한 미디어를 형식과 플랫폼을 이해하고 정보의 생산 과정과 전달 방식을 분석해서 미디어의 영향력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다음은 컴퓨터 리터러시입니다. 컴퓨터와 관련된 기본적인 기술을 숙련하고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컴퓨터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사용, 인터넷 검색, 그리고 파일 관리, 데이터 입력 등 다양한 컴퓨터 활용 기술을 습득하셔야겠죠. 마지막으로 기술 리터러시는요,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디지털 기기 사용, 소프트웨어 설치 및 업데이트, 네트워크 연결,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편집 등 다양한 기술 활용이 이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저희가 하나씩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의 유형, 정보 리터러시입니다. 정보 리터러시는 말 그대로 정보를 탐색하고 평가하는 데 쓰이는 겁니다. 다양한 출처에서 정보를 찾고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판단하며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는 능력이 중요하겠죠.
이 다음에 정보를 획득한 후에는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보를 분석하고 요약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변환하기도 하고요. 적절한 매체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능력 또한 중요하죠. 세 번째로는요, 정보 윤리 및 저작권입니다. 정보 리터러시는 정보 윤리와 저작권에 대해 이해를 포함합니다. 정보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점을 인지하고요. 저작권법을 준수하며 정보를 사용하고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다음은 미디어 리터러시입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안에 미디어 리터러시는요, 다양한 미디어 형식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는 미디어가 어떻게 제작되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의 홍수 속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식별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데 필수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은요, 광범위한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 현대사회다 보니까 비판적 사고와 정보 분석 능력은 올바른 정보를 얻고 건전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개인의 정보 탐색 능력을 향상시키고 미디어의 영향력을 이해하고 건강한 디지털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컴퓨터 리터러시입니다. 컴퓨터 리터러시는 말 그대로 컴퓨터 활용 능력인데요. 어떻게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이해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정보를 검색, 생성, 편집, 분석하고 컴퓨터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키보드 및 마우스 사용은요, 기본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도구인데요. 효율적인 키보드 입력과 마우스 조작은 작업 속도를 향상시키고 생산성을 높입니다. 다양한 단축키 활용과 정확한 마우스 클릭은 컴퓨터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더 들어가서 파일 관리 및 운영 체제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관리 및 운영 체제에 대한 이해는 컴퓨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파일 저장, 폴더 생성, 프로그램 설치, 시스템 설정 등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운영 체제의 기본적인 기능과 구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디지털 리터러시의 유형, 기술 리터러시입니다. 기술 리터러시는요, 앞서 저희가 첫 번째로 설명드렸던 컴퓨터 활용 능력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인터넷 등에 대한 이해와 숙련된 사용 능력을 포함하고 있고요. 더 들어가서 프로그래밍 및 코딩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술 리터러시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문제 해결 능력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웹 디자인,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툴 활용 능력입니다. 기술 리터러시는 디지털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정보를 찾고요, 생성하고 공유하는 능력인데, 이는 다양한 디지털 툴이라든지 서비스, 플랫폼을 능숙하게 활용하는 능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리터러시입니다. 최근에 중요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데이터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데이터의 의미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데이터 분석 도구와 기술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데이터 활용 능력입니다. 데이터 리터러시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의사결정을 돕는 데 필요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예측, 추론, 그리고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은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죠. 세 번째로는 데이터 윤리입니다. 데이터 리터러시 안에는요, 데이터 윤리의식을 포함하셔야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데이터 보안, 그리고 데이터 편향 문제를 인지하고 데이터 활용에 대한 윤리적 책임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데이터를 책임감 있게 사용하시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리터러시입니다. 먼저 네트워크의 기본 이해가 필요하겠죠?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라든지 프로토콜, 주요 용어 등을 숙지하셔야 되고요. 또한 네트워크의 보안,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관리 등의 중요성을 인지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네트워크 활용 능력인데요. 네트워크 리터러시는 인터넷과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정보 검색, 파일 공유,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 웹사이트 제작 관리 및 그리고 웹 기반 서비스 활용 등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네트워크 윤리인데요. 네트워크 환경에서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저작권이라든지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 폭력 등 네트워크 윤리에 대한 이해와 실천은 건강한 네트워크 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네트워크 문제 해결인데요. 보안 위협이라든지 네트워크 연결 문제라든지 악성 코드 감염 등 네트워크 관련 문제 발생 시 해결 능력은 매우 중요하게 자리를 잡고 있죠.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시각 리터러시입니다. 시각적 정보 해석인데요. 시각 리터러시는 디지털 환경에서 이미지, 그래픽, 비디오와 같은 시각적 정보를 이해하고요. 해석하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적 정보를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은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를 얻고 활용하는 데 필수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각 정보 전달입니다. 시각 리터러시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각적 정보는 텍스트만으로 전달하기 어려운 복잡한 정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시각 리터러시는 이러한 정보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판적 사고입니다. 디지털 환경에는 다양한 시각 정보가 넘쳐나죠. 시각 리터러시는 이러한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해서 진실과 허위를 구분하고 올바른 정보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정보의 출처, 의도, 맥락을 고려해서 정보를 판단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리터러시입니다. 첫 번째로는 디지털 문화의 이해인데요. 디지털 문화 리터러시는 디지털 환경에서 지배적인 문화적 가치와 규범을 이해하고 이에 적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미디어, 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의 다양한 디지털 활동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다문화적 소통 능력도 필요로 하겠죠. 디지털 환경은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모여서 소통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디지털 문화 리터러시는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이해하는 데의 능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 리터러시 안의 디지털 윤리의식을 보겠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들을 인식하고 올바른 행동을 선택하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저작권이라든지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 폭력 등 다양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리 리터러시입니다. 디지털 윤리는 중요하게 자리를 잡고 있죠. 정보 접근, 사용, 공유, 창작 등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윤리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디지털 윤리의식은 정보 보안,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존중, 책임감 있는 콘텐츠 생산과 소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이 윤리 리터러시의 구성 요소를 3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윤리입니다. 정보 접근, 사용, 공유, 보호에 대해 윤리적 원칙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이고요. 두 번째 네트워크 윤리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책임감 있는 행동, 타인, 존중, 사이버 폭력 예방 등 실천하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 데이터 윤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활용의 윤리적 문제점을 인식하고 책임감 있는 데이터 활용을 실천하는 능력을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렇다면 저희가 추후에 강의에서 그리고 우리가 전문가가 되기 위한 과정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교육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입니다. 개인의 디지털 역량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여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셔야 되고요.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설계해서 효과적인 학습을 지원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다양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 학습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셔야겠죠. 두 번째로는 실생활 연계 교육입니다.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 습득을 넘어서 실제 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실습 위주의 교육을 제공하셔야 됩니다. 온라인 플랫폼 활용, 디지털 콘텐츠 제작, 정보 검색 및 활용,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실제 상황을 반영한 교육으로 학습 효과를 더 높여야 됩니다. 교육과정의 다양한 디지털 도구 활용과 경험을 포함해서 디지털 리터러시의 역량 향상을 도모하셔야 되고요. 디지털 문해력도 해결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속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셔야 되는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요, 꾸준한 학습과 숙달을 통해 발전합니다. 온라인 학습 플랫폼, 커뮤니티 포럼, 그리고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해서 학습자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되겠죠. 정기적인 평가 및 피드백을 통해서 학습 성과 및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시고 그걸 통해서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론적인 부분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와 디지털 문해력을 만나봤는데요. 1강에서는 전반적으로 이론을 알아봤다면 다음 화부터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는 실습을 하기도 합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고 어떻게 알아봐야 되고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지, 우리가 글을 습득했을 때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하나부터 10까지 세부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1강 이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